이름을 지어준 다음 날 떠난 아이, 그 아이가 제게 남긴 약속. 우리 아기 이름, 온유라고 부를까? 세상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사람이 되라고. 남편과 마주 앉아 눈을 맞추며 행복하게 이름을 지어준 바로 다음 날. 하늘은 저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끝에서 들려온 죽은 아들의 목소리. 엄마, 울지 마. 내가 다시 올게.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이를 잃고 다시 기적처럼 재회하기까지 제 생애 가장 길고도 신비로웠던 그 약속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와 남편 현우 씨는 이른바 장거리 커플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현우 씨는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서울과 창원. 지도상으로도 참 먼 그 거리를 저희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갔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이 되면 저는 숨가쁘게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창원중앙역으로 가는 KTX 안에서 보내는 3시간 남짓한 시간. 그 시간은 제게 설렘이자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이기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라고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남들은 기념일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 저희는 각자의 방에서 영상통화를 하며 케이크 촛불을 껐습니다. 보고 싶을 때 곁에 없다는 서러움에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던 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우린 대체 언제쯤 같은 집에서 잠들고 같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함에 서로에게 날 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현우 씨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제 마음속엔 불안의 독버섯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먼 거리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식어버린 건 아닐까? 내 곁엔 아무도 없는데 그는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우 씨는 늘 바위처럼 든든하게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30살을 딱 한 달 앞두고 창원에서 드디어 독립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현우 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달려온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기차표 예매하는 거 그만하자. 내 매일 아침의 시작과 끝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랑 결혼해 줄래?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대답 대신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1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녹아내리던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창원의 신혼 살림을 차리고 드디어 매일 아침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을 돌아온 저희에게 이제 행복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앞에는 난임이라는 차갑고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일 2년은 오래 연애했으니 둘이서 신혼을 즐기자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아직 소식 없니? 라는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SNS에 올라오는 돌잔치 사진, 아이와 함께 캠핑을 간 사진들을 보며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30 중반에 접어들며 저희는 결국 난임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인공수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난소 수치도 좋고 남편분도 건강하니
금방 소식이 올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매일 제 배에 직접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돌아오는 건 어김없이 차가운 임신 테스트기의 한 줄뿐이었습니다. 인공수정 3번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제 멘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우 씨, 내 몸이 고장 난 걸까?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남편은 저를 다독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짙은 피로가 읽혔습니다. 저희는 결국 마지막 수단인 시험관 아기 시술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깎아먹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난자 채취를 위해 호르몬제를 투여하자 몸은 퉁퉁 부어올랐고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널뛰기를 했습니다. 이유 없이 남편에게 화를 내고 뒤돌아서서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건 비교라는 독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난임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친구가 단 한 번의 시술로 쌍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숲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축하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괴물 같아서 그 자괴감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저희 목을 죄어왔습니다. 한 번 시술할 때마다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 물론 지금 시에서 지원금도 나오지만 검사 비용이라든지 추가 비용도 많이 나와서 너무 부담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부업을 하며 애를 썼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미안함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그 말에 저는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내가 이 주사 바늘에 찔리면서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라도 알아? 사실 남편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제 상처만 들여다보느라 그의 상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엔 대화 대신 깊은 한숨만이 흘렀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훌쩍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모든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현우 씨,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우리 그냥 둘이서만 여행 다니면서 살자. 아기 없는 인생도 우리 운명이겠지. 저는 정말 진심으로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올라왔고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심장이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진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모니터를 유심히 살피시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은 씨, 여기 보이세요? 아주 작은 점 하나. 심장 소리 들리시죠? 임신입니다.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믿기지 않아 되묻는 제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작은 점. 그게 제 뱃속에 있는 새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생겼대. 우리 아기.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의 연애와 수년간의 난임투쟁이 주는 모든 고통이 그 눈물 한 방울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꽃다발을 사들고 와 저를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 밤새도록 아기용품 사이트를 뒤지고 태교 음악을 들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우리 고생한 거 아기가 다 알고 찾아왔나 봐. 태명은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는 그 이름을 아이의 정식 본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 삭막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온유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엄마가 너 기다리느라 정말 많이 울었어. 이제 아빠가 다 지켜줄게. 남편은 제 배에 귀를 대고 밤새도록 아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 이제야 내 인생이 완성되는구나.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보내준 선물인 것만 같아 더욱 애틋했습니다. 저희는 노란색 베넷 저고리와 작은 양말을 사서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매일 그 양말을 만져보며 아기의 발가락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느껴지는 기분 나쁜 축축함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들춰본 순간 제 비명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침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도와줘. 온유가 이상해. 남편은 자다 깨어 사색이 된 채 저를 업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제 배를 부여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이요. 제 모든 걸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응급실의 차가운 천장 조명 아래서 들려온 의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무심했습니다. 지은 씨, 계류 유산입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네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어제 이름도 지어줬단 말이에요. 온유라고 불렀더니 반응도 했다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간호사의 동정 어린 시선과 남편의 무너져 내리는 통곡 소리뿐이었습니다. 유산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커튼을 쳐서 빛을 모두 차단하고 하루 종일 암흑 속에 누워 지냈습니다. 거실에 걸어둔 노란 베넷 저고리는 이제 저를 비웃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미역국 좀 먹어보자. 내가 살아야 다음을 기약하지. 친정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가져온 국그릇을 저는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다음? 무슨 다음? 내 새끼가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 엄마는 내가 이 상황에서 밥 먹는 게 보여? 저는 제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날 계단을 너무 빨리 내려가서 그런 걸까? 이름을 너무 빨리 지어줘서 아기가 부정이라도 탄 걸까? 아니야. 내가 사실은 아기를 키울 준비가 안 된 나쁜 년이라서 하늘이 데려간 거야. 온갖 자학적인 생각들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자 몸무게는 보름 만에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 없는 눈동자를 한 유령 같은 여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 씨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제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마저 미웠습니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밥이 넘어가? 당신은 온유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남편은 제 독서를 묵묵히 받아내며 욕실에서 몰래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저는 제 슬픔에 눈이 멀어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매일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정신이 혼미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창밖을 멍하니 보던 저도 모르게 몽롱한 잠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괴물에게 쫓기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온통 하얗고 따뜻한 안개 같은 것이 감도는 숲속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갓 구운 빵 냄새와 아기 분유 냄새 같은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지막하지만 선명한 목소리. 뒤를 돌아보자. 뽀얀 피부에 눈이 유난히 크고 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너댓 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제가 사두었던 그 노란 베네 저고리와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심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온윤이? 우리 온유야? 아이는 대답 대신 방긋 웃으며 저에게 달려와 제 품에 쏙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의 온기가 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안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해. 나쁜 엄마라서 미안해. 그러자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 나는 잠시 짐을 챙기러 간 거야. 엄마한테 더 예쁜 선물 많이 가져다 주고 싶어서 더 튼튼하고 멋진 몸으로 다시 가려고 준비 중인 거야. 정말이니? 정말 다시 올 거야? 응, 약속할게. 엄마가 아빠랑 웃으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문을 똑똑 두드릴게. 그러니까 엄마, 밥 잘 먹고 기다려야 해. 알았지? 아이는 제 볼에 뽀뽀를 해주고는 점점 빗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사라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외쳤습니다. 온유야, 꼭 와야 해. 엄마가 기다릴게. 아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또 만나. 꼭 다시 만나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차가운 돌덩이가 온기를 머금고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현우 씨, 나 배고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주방에서 너클 놓고 있던 남편은 제 말에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진짜야? 지은아, 정말 밥 먹을 거야? 남편은 허겁지겁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 숨지 않았습니다.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온유가 짐 다 챙기고 돌아올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 되어줘야 하니까.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두 번째 기적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문턱도 넘지 않았는데 기적 같은 자연 임신이었습니다.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이전처럼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온유야, 짐 다 챙겨서 온 거니? 이번엔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왔구나. 10달 동안의 임신 기간은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꿈속 온유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엄마, 또 만나. 라는 그 약속이 제 마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도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창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간호사 선생님이 갓 태어난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오뚝한 콧날, 꿈속에서 제 눈물을 닦아주던 그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 씨가 젖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고생했어. 우리 아기 이름 뭘로 지을까? 저는 아이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물어볼 게 뭐 있어? 우리 이미 예전에 지어놨잖아.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온유. 우리 온유가 드디어 집에 왔네.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모진 고통과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잠시 떠났던 온유는 우리 부부에게 기다림의 소중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가르쳐 주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름을 부르면 방긋 웃어주는 온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제 손가락을 꽉 쥘 때마다 저는 꿈속에서 만났던 그 아이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유산의 아픔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 나님의 터널 속에서 길을 잃으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을 잠시 떠난 그 예쁜 천사들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예쁜 옷을 입고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잠시 짐을 챙기러 간 것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웃으며 이름을 불러줄 때 아이는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올 거예요. 온유야,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평생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만 줄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기다림이 길수록 만남은 더욱 찬란합니다. 혹시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아이가 건네는 마지막 인사를 기억하세요. 엄마, 또 만나. 그 기적 같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곧 닿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